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제가 진액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장은 진액이 중요하다. 어떤 위장 환자한테는 진액이 필요하고 어떤 환자한테는 진액이 필요 없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위장 환자는 진액이 필요합니다. 진액은 이게 수분을 보태고 촉촉함을 보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장에 쓰는 약재들, 되게 유명한 약재들 있죠. 백출, 창출, 뭐 반하, 이런 약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수삼습지제라고 얘기를 해요. 물을 흐르게 하고 습기를 이렇게 빼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재라는 뜻입니다. 자, 위장이 굉장히 축축해 있고 습기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습기를 제거하는 약재가 위장약으로 많이 통용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물 빼지 마라. 물기 뺏어가면 안 된다. 진액 중요하다. 진액을 보태줘야 된다. 즉, 그런 약재들을 써도 되긴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잠깐 쓰고, 빠져줘야 됩니다. 그거, 이수삼습지제, 예를 들면, 이제, 창출이나 백출 같은 걸 먹으면, 바나 같은 거 먹으면, 이게 속이 되게 깔끔한 느낌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생강이라든지 이렇게 매운 성향을 띤 약재들이 다 수분을 처리를 하는 약재들이에요. 막 힘을 줘서 자극을 줘서 위를 움직이게 만들면서 수분을 빼내고 습기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위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요. 일본산 소화제에 대부분 이제 정향, 회향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다 매운 성분들로 습기를 말리고 위를 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약재들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거의 단기적인 약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쓰면 효과가 좋은데 만성적인 환자한테 썼을 때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어요. 환자들이 바로 불편하다고 해요. 먹으면 쓰리다,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약재인데 그러면 이거 언제 쓰냐? 딱 봐도 습이 넘치는 사람들, 뭐 축축하고 뭐 몸에 기름기가 니글니글 종기가 막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쓰긴 써야 돼요. 습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의 이 고름이 잡히지가 않아요. 몸 안에 고름, 지방질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습을 치는 약들을 쓰긴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만성질환 혹은 만성이 아니더라도 위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진액입니다. 무슨 질환이 됐든 토를 하든 뭘 하든 뭐 설사를 하든 변비가 있든 말았든 모든 위장 질환이 시간이 흐르면서 진액이 고갈되는 형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1순위로 진액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가 진액을 계속 보태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분을 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도 진액을 손상시키지 않은 약재를 선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약재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계속 시청 바랍니다. 제가 치료했던 6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인데 아주 만성적인 위장병으로 오래 고생했어요. 30년. 시집 온 초창기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이제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속이 쓰린 거예요. 속이 쓰리고 아프고 모든 위장병이란 건 이미 30대부터 이제 섭렵을 한 거죠. 위염은 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속이 아파서 안 해본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시집살이에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시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이렇게 덜컹덜컹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꿈자리도 안 좋고 스트레스가 결국 위장병을 더 악화를 시키고 신경쇠약을 좀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60세까지 흘러왔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위축성 위염, 장상폐하생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죠. 원래 한 30년 정도 위장병이 오래 지속이 됐다 만성염증 이 사이에 계속 염증이 있었겠죠. 염증이 뭐예요? 점막을 계속 말려버리고 점막을 계속 헐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 점막이 극도로 얇아졌겠죠. 위 점막이 건조해지고 고갈이 돼 왔죠. 실제로 내시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분이 두 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23년도, 21년도
2년 단위로 내시경을 하신 걸 가지고 오셨는데 21년도에도 위 점막이 바짝 마르고 있고 제가 내시경을 보실 때 이렇게 하얀 점들 여기 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얼마나 잔점으로 돼 있냐 이걸 잘 보시라고 했죠. 바짝 말라 있으니까 빛이 반짝반짝반짝 이 오돌도돌한 윤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갈라지게 보이고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만성염증이죠. 혈흔들이 엄청 많죠. 피가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이 2년 사이에 더 야위고 위점막이 더 쓰리고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피딱지들이 엄청 많죠. 위점막이 너무 얇아져서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본인이 인지도 입에서 매운맛도 못 느꼈는데 약간의 그 양념에 들어있는 매운 것 때문에도 속이 엄청 쓰려가지고 고생 뭐 그런 게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잘못 먹으면 2, 3일 고생을 하고 안쪽에서는 이런 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위가 얇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진액을 공급하는 그런 약제들을 쓰면서 한 달 정도 사용하니까 이제 쓰린 거라든지 이 쓰린 거와 동시에 수면도 호전이 되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이 심장이 되게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자고 쓰린 것도 진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수분 대사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히 수분을 이렇게 말려버리는 약제를 쓰게 되면 그 진액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분을 약간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마르는 것까지 안 만드는 약제가 있어요. 좋은 약제가. 그게 바로 복령입니다. 복령이 뭐냐면 이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기생하는 균산체가 이렇게 이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겨요. 크게 하면 이만해요. 옛날에는 그 죽은 소나무 옆에 새꼬챙이로 이렇게 찔러보면서 그걸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그 자연산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 특정 환경에서 이게 버섯 재배하듯이 재배를 해요. 균을 이렇게 키워서 배양을 하는데 그래도 약성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백복령이라고 하고 좀 붉은기를 띠는 것들은 적복령이라고 하는데 약간 균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더 순하고 더 안전하게 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백복령입니다. 백복령은 수분 대사를 시키고 이뇨작용이 있고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재밌게도 말리지를 않습니다. 건조화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심장, 혈관 안에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말랐는데 혈압이 높거나 말랐는데 붓기가 있거나 이렇게 수분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쓰면 혈압도 조정이 되고 이제 붓기도 싹 빠지면서 심장이 안정화가 돼요. 그런 복령을 썼는데 이 약간 이수제인데 수분만 통제를 했는데도 되게 잠을 잘 자고 안정적이고 차분해져요. 복령이 안신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잠을 잘 자게 만드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살펴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좀 마르고 허약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게 더 좋고 정말 체격이 큰데 아까 고름이 있고 이런 습을 말리는 역할은 거의 못해요. 그럴 때는 뭐 텍사라든지 뭐 이렇게 강하게 수분을 빼는 그런 약제들을 써야 됩니다. 근데 복령 수분을 돌려주고는 싶은데 너무 허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른 사람이 만성설사, 잘 놀래고 잠 잘 못 자고 이런 경우에 큰 도움이 된다. 마른 사람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건 얼마만큼 먹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허약한 사람한테 쓰는 약제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5g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한 10g 보다 조금 더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많은 양을 먹어도 별 탈이 없는 약제다. 그런데 그래도 몸이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이것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분이 조금 입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해요.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변 양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건 정말 허약해서 이 복령의 이 부드러운 수분 대사조차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돼요. 반응 그 정도만 살피면 돼요.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복령과 궁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약제가 뭐냐면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산약. 산약은 우리가 이렇게 진액을 잘 보태고 위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걸 먹잖아요. 그 양배추 같은 거.
양배추는 진액을 보태주는 역할이 있기는 한데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근데 산약은 대놓고 진액을 보충을 해줍니다. 뿌리에 포함된 강력한 영양 성분으로 계속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좋은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태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한 가지로 많이 치우치면 결국 부담을 느껴요. 몸이라는 게. 그래서 보태주면서 한쪽에서 살짝 빼주는 게 필요해요. 산약이 보태주면서 복용이 살짝 수분을 돌려준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궁합을 보여주는 거죠. 산약만 계속 먹으면 이렇게 뭔가 부담스럽고 몸이 무거워지는데 복용을 같이 쓰면 몸이 가볍고 개운해져요. 그래서 산약과 복용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복용을 하면 좋습니다. 한 비율은 5대 1이나 2 정도. 이게 5면 요거 복용 2. 요 정도만 배합해도 괜찮고, 약간 몸에 붓기가 더 많고 체격은 이렇게 부어 있는데 허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용을 더 많이 늘리고 산약은 좀 줄이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비대하고 물살이고 그런 사람들은 한 5대 5까지 약간 붓기를 좀 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복용 빈도를 좀 더 높이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복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앞으로 또 좋은 약재들 아주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람이 뜰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